6월 CPI를 소화하면서 빅테크는 내리고 중소형주는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잠시 후 마감 브리핑에서는 뉴욕 증시에서 더 찾아낼 시그널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장 전 우리가 꼭 확인해 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간밤 뉴욕 쪽에서 전해왔던 소식들, 빅테크들은 내리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로보택시데이 연기를 했죠. 오늘 국내 증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소식들이 대거 쏟아진 만큼 시그널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6월 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강해졌지만 시장은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모양새였습니다. 일단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각각 1.95%, 0.88%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0.08% 소폭 오르는데 그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CPI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올랐던 종목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에 더 주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 더욱더 자세하게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히트맵 함께 보시죠. 일단 빅테크 한번 보시죠. 지금 정말 쨍한 빨강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2.48% 하락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여전히 시가총액 3위 자리 유지하고 있지만 5.5% 급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반도체 다른 종목들도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브로드컴, AMD 2%, 1% 넘게 내렸고요. 퀄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넘게, 인텔도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의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진 만큼 국내 증시 반도체주 관련주도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2.7% 하락을 했고요. 메타가 4% 하락, 아마존 2.37% 하락세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8.44%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 한번 시야를 넓혀서 보실까요? 빅테크,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쨍한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간 많이 올랐던 AI 관련주 또는 빅테크, 대형주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 외 그동안은 다소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 특히 부동산과 유틸리티 섹터,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위주로 투심이 몰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 모두 다 6월 CPI가 가져온 거였는데요. 일단 빅테크 중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애플의 이슈가 있는데요. 유럽에서 아이폰에서도 이제 삼성페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 연합이 과징금으로 압박을 하니까 제3결제나 기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개방하는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영국 규제 당국의 규제 가능성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식료품 공급업체에 대해서 공정 또는 정당하게 대우를 안 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게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11거래일 연속 오르다가 12거래일 만에 지금 급락세로 나타났죠. 사실 8월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그간 오른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 로보택시 이벤트를 10월로 연기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2020년이면 도로에 달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왔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개마저도 연기가 되니까 실망 매물이 강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특히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빅테크 많이 빠진 만큼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월가의 의견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 256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전히 아이폰 교체 수요가 강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 이어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골드만삭스가 탑픽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AI 기술이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데 자신감이 있고 AI 기술 적용하려면 엔비디아 칩 쓸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아마존은 JP모건이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AWS 서밋이 지난 현지 시간 수요일 진행이 됐는데 이곳에서 생성형 AI가 포커스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아마존 탑픽으로 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은 하루였죠.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월가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로젠블렛이 목표 주가 1,650달러에서 2,400달러로 꽤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 해고와 구조조정 이후 사업성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평가돼 있고 다음 주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10대 1 액면 분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고 목표 주가 20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어제 사일로 AI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매우 전략적이고 기술적인 선택이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닝 시즌을 맞고 있죠. 이번에 델타항공과 펩시코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델타항공 주가 하락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30%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가이던스까지도 부진하게 제시를 하면서 지금 여름철 항공 수요가 몰릴 때인데 가이던스가 부진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항공주의 하방 압력을 가한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펩시코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0.2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그래도 주당 순이익, EPS는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닝 시즌 우리가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AI인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표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분기 EPS 성장률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2분기 2024년 8.8%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년 전보다 이런 S&P 500 기업들의 EPS가 8.8%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AI 관련주의 EPS는 24% 증가할 때 AI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 외 종목은 1.5% 증가에 그칠 것 같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2024년 4분기까지 가면 좀 이 폭이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는 어닝 시즌에는 AI 종목들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잘 나올 것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얼만큼 있을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단순히 좋은 실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하지 않다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해보고요. 향후 어닝 시즌에 대비하는 시간까지도 가졌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월가의 전략가, 목요일장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wo bits of economic data this morning. CPI came in under expectation, which was met by an immediate reaction in the bond market, but not as great news in jobless claims, which were less than would be expected. So a bit of a mixed bag. Markets seem to have responded pretty well, though, to the CPI print, and that's what drove action today. Big dislocation between winners and losers with today's news. Normally, we hear Fed fund rates go down. That makes money cheaper, which in theory allows corporations to grow faster. We tend to then say that that's great news for tech companies. Their discounted cash flow models make them worth more, and it's easier for them to get capital to grow. Today, we saw that investors are starting to move out of that trade and look for the S&P everything else, the non-big tech trade. And that's normal. We needed those firms, we needed that capital to find its way beyond 7 or 10 firms in the market. Long term, that wasn't going to be a healthy thing. We knew there would be a catalyst for it. We thought that would be rates coming down. And we saw when there was news that it was pretty clear rates will be coming down soon enough, the market reacted it more or less as we would have expected. But don't expect this to be the only opportunity for investors to get in.
There will be bigger moves between now and the end of the year when we think the first rate hike will happen. And certainly the biggest moves will happen when the Fed actually does go ahead and reduce rates. 네, 어제자 우리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잘 소화를 해주면서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CPI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틀 연속으로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엇갈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어제도 동일하게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은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 갈수록 상승폭과 하락폭이 각자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0.8% 오름폭을 그래도 키워가면서 2,891선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2,900선 돌파 여부를 놓고 기대감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한편 코스닥은 0.7%의 하락이 나왔고 대형주들 위주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852선까지 현재 내려갔는데 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였을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1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1위권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 전날에 있었던 갤럭시 언팩 행사에 대한 기대감,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XR 관련주들의 종목에 주가를 올리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삼성전자 또 부정적인 리스크에도 노출이 돼 있긴 하죠. 노조와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노조 쪽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삼성전자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어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칠레 리튬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어제 상위권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퀄컴 CEO를 만났던 LG전자 3위권에 이름이 노출되면서 시장의 관심 한 몸에 받아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HLB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함께 확인해봤던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를 통해서 HLB 함께 봐야 된다. 바이오그룹 인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20% 넘게 HLB 글로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HLB 그룹주들 5개 종목이 하한가에 모두 돌입했다라는 건데요. 이 HLB가 현재 미국 FDA로부터 재심사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그룹 차원에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지 않는 부분이 현재 불안감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출발하고 나서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칠레산 리튬이 현재 미국 전기차에 IRA 보조금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칠레 리튬과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두 기업이 어제 기관 쪽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ESS 관련해서 삼성 SDI와 서진 시스템도 상위권에 이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단독 보도 전해진 게 있는데요. 오늘 저희 이슈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어제 장중에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들과 주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갤럭시 언팩 행사와 함께 어제 XR 관련주들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MP가 16%, 라운텍도 16%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XR 플랫폼을 출시한다라고 하죠. 구체적인 출시일이 확실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식 석상에서 언급됐다라는 부분에 XR 관련주들 간만에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이어서 ESS 관련주들 어제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졌고요. 그중에서도 YM텍이 17%로 더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1조 원이 넘는 대형 수주를 미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삼성 SDI 덕분에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튬 쪽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칠레산 리튬 보조금 지급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강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어제 중앙첨단 소재나 포스코 엠텍도 동일하게 상승 흐름에 몸을 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부각될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시고요. 개장 전에 확인해 볼 주요 이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데일리에서 오늘 새벽에 단독으로 내놓은 소식인데요. 이 알테오젠이 중국에서 첫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치루제약이라는 회사와 함께 ATL-L2 표적 항암제에 대한 품목 허가 승인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냈는데요. 이 제품 출시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로열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과 매출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치료제약 같은 경우는 종목 수로만 놓고 보면은 중국에서 가장 큰 제약사라고 하는데 중국에 이미 비슷한 시밀러 제품이 2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테오젠에 ATL-L2까지 더해진다면 전체 시장에서는 총 3가지의 품목이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 시장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점유율 10%만 가지고 온다라고 해도 연매출은 1,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난 1분기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에서 200%의 급증을 보였던 만큼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종가 현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 1년 동안 정말 숨가쁘게 알테오젠 올라왔습니다. 500% 넘는 주가 급등을 보였었는데 어제는 1% 정도 숨고르기 들어갔습니다. 오늘 단독 기사 전해진 만큼 변동성 주의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사인 시간에 함께 확인해봤던 나토 이슈, 선물처럼 계속해서 이슈들 또 모멘텀들을 시장에 가져와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룩셈부르크와 함께 양자과학 그리고 우주 쪽과 관련된 소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룩셈부르크 총리와 함께 회담을 진행했는데 앞으로 첨단 분야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룩셈부르크가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이 우주 산업과 관련된 법을 제정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주 강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룩셈부르크와 함께 우주 쪽 또 나아가서 양자 과학과도 관련된 협력 소식이 계속 전해진다라고 했을 때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관련주들 전날 종가 현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솔리드와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우리로는 양자 컴퓨터, 양자학 관련 종목입니다. 어제 강보합으로 마무리됐던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항공우주 한국카본이 있는데 어제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좀 타격이 될 수 있을 부분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와 같이 국내 증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종목들이 대거 하락으로 마무리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된 만큼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할지 계속 저희와 함께 체크해 가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사진, 첫 기사부터 보시죠. AI 랠리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코스피 3분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한 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이 올라온 것도 제가 뉴스 브리핑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8분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십니다. KB증권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까지 8분에 대해서 이제 이데일리 기자들이
리서치 센터한테 이제 지금 시장 어떻게 보느냐라는 이제 진단 내용들을 하나하나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올라온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3분기 중에 3,000포인트를 코스피가 이제 넘을 것이다. 어제 2,890일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요. 그럴 밖에 좋게 보는 이유는 외국인들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다음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외국인 앞서 이은주 앵커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6천억도 넘게 샀죠. 전날 5천억 넘게 샀으니까 이틀 새 1조 1천억 원이 넘는 그런 코스피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습니다. 변수로는 미국 대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우리 시장한테는 악재다. 뭐 특히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중심의 투자 전략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됐고 또 일부 센터장은 뭐 전반적으로는 아닌데 미국 대선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여기서 말하는 전반적인 방향성이라는 건 역시 지금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AI 관련주, 반도체주, 빅테크 관련된 이런 데 방향이 되겠죠. 이쪽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기대하는 업종은 뭐 여러분들께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듯이 반도체 관련주였고요. 그래서 이제 부진한 업종이 어디냐라고 전망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강이랑 화학이었습니다. 일단 업종이 좀 업황이 개선될 만한 그런 조짐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라는 게 센터장들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였는데요. 지금 석유화학, 철강, 특히 석유화학 쪽의 업황은 일단 별로 좀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중국의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를 않죠.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물량을 이렇게 그 대규모로 쏟아내는 첫 번째는 중국이고, 이건 이미 잘 아시는 거죠. 뭐 디플레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을 쏟아내는 건데, 그게 비단 알테시 쪽에 이런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자본재까지, 중간재까지 엄청난 겁니다. 또 하나는 중동에 있는 사우디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석유화학 쪽에 투자를 해서 이쪽에서도 정말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의 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물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러니 상반기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주가가 별로 안 올랐으니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 저가면서 이 공식은 지금 석유화학 쪽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인 엔비디아 얘기네요. 고점론이 나와도 믿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이런 내용인데, 사실 엔비디아 고점론 얘기면 어제 오늘 얘기 아닌 거 잘 아시죠?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5.5%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좀 이 빅테크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건 일단 어제까지 상황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최근 한 달 동안 상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이데일리가 좀 집계를 해봤는데, 엔비디아가 뭐 단연 1위고요.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위, 3위,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추종하는 ETF, 그 다음에 TSMC, 미국 ADR. 요렇게 상위 5개 종목 중에서 4개, 뭐 다 5개 종목 다죠, 뭐.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소학개미 한 달 동안 순매수한 금액만 해도 7천억 정도 엔비디아 이 5억 달러 좀 넘는 게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건데, 엔비디아 오늘 그 퍼가 오늘 주가가 5% 떨어져서 퍼가 73.6배니까 거의 74배죠. 그러니까 뭐 고점 얘기 안 나올 수가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우리 투자자분들, 서학개미들의 애정은 저 깊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엔비디아 관련주들도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빅테크 종목들 적게는 뭐 2, 3%, 많게는 테슬라가 오늘 8% 넘게 떨어졌으니까 오늘 상당히 좀 낙폭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 빅테크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 조정의 성격이 기술적 조정이냐 아니면 이제 추세적 조정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점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전망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으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장기 투자자냐 또는 단기 투자자의 측면을 놓고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부분을 잔파동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될 거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그동안 좀 수익을 낸 게 있다면 소위 말하는 익절을 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SMR 얘기입니다. SMR. 이제는 SMR이라는 이 단어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작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형 원자력 발전 소형 S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명은 스마트 100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원하고 사우디가 같이 공동 개발한 이제 그런 원전인데 SMR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우리 한국형 SMR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가 먼저 러브콜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뭐 동남아, 그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까지 우리 한국형 SMR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는 샌드 오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모래 사이에 이제 원유가 섞여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가격 변동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건 국가적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캐나다가 한국형 SMR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그러면 한국형 SMR이 왜 이렇게 해외에서 관심들을 가질까? 아직 뭐 물건이 나온 것도 아닌데요. 뭐 설계야만 나온 거니까. 일단 후쿠시마 원전 같은 이런 원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계속 원전이 가동되는 어떤 그런 장점. 그러니까 안전 시스템이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SMR의 가장 기술이 발달한다는 미국입니다. 4세대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3.5세대 정도 수준인데 대신 미국 대비 기술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은 굉장히 이제 좋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제 가성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K 방산, 뭐 K 화장품 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무엇보다 이제 설계의 원전, 운전, 그다음에 뭐 건축, 그다음에 넘기는 인도까지 이 일관 시스템을 우리나라 SMR은 갖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합니다. SMR은 이제 건설 기간이 원전에 비해서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서 한 절반 이하로 짧고요. 2, 3년밖에 안 걸리고요.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센터 같이 이렇게 대규모의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바로 옆에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송배전 시스템에 대한 구축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SMR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랑 겹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이 SMR은 뭐 지금 당장 뭐 대단한 뭐가 매출이 나온다 이런 쪽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일종의 테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들 뭐 굉장히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뭔가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직접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국산 제품 때리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산 철강은 이미 때렸고요. 멕시코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표 이제 크게 좀 보여주실 텐데요. 보면은 기존에 뭐 전기차, 태양전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뭐 2배 내지 3배 이렇게 있었고요. 사실 철강 같은 경우도 이미 7.5%에서 25%로 3배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수출하는 거고 이번에 얘기 나오는 거는 멕시코를 우회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 제품인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이유는 그렇습니다. 멕시코를 우회해서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원재료뿐만이 아니라 재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철강 제품으로 재려하는 과정에서 멕시코나 미국, 캐나다 이 세 나라에서 재련이나 재강을 하지 않은 제품들은 무조건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25%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멕시코나 캐나다, 미국에서 뭐 이렇게 재련을 하거나 뭐 용융을 하거나 주조한 철강이 아니면 어느 나라 거든 25% 관세가 부과된다는 건데 멕시코에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이제 포스코 제품도 철강 제품도 25% 관세를 맞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과거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때 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 정부가 이제 나서서 협상력을 발휘할 때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산 제품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어쨌든 오늘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특히 오늘 기술주가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 특히 서학개미 분들 아마 새벽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가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시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대표님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화학주 관련된 이야기 늘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주가 추이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화학 기업들 주가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지금 금호석유 기준으로 보면 1년 반 동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보면은 금호석유하고 화학과 철강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6.5%씩 각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은 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은행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2,800포인트까지 가는 와중에 화학 업종들은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소외됐어요. 소외됐는데 근데 이 기업이 그 화학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1등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주가상으로 보면은 이런 상승 속도라든 이런 걸 보면은 금호석유예요. 금호석유가 뭐냐면 이 업황이 안 좋은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와중에도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4천억 원이 당기 순이익을 기록할 거로 보이거든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졌고 2분기, 3분기, 4분기 더 좋아지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6.5% 정도 올라갔고 포스코 홀딩스도 6.5% 됐기 때문에 이런 소재주가 가야 되는 시기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1년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뚫었는데 1년 반 동안에. 그래서 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밸류에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4천억 원에서 2조 원까지 당기 순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2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밸류 프로그램들이 다 가동되고 있고 자사주 소각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 쪽으로도 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처럼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피크 타임 때 2조 원이면은 이게 사이클 산업에서 지금 첨단 고부가로 지금 계속해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2조를 다 받을 수도 있어요. 당기 순이익을. 그러면은 뭐 18조 원 이렇게 피크를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피크가 얼마입니까? 8조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4조 5천억 정도거든요. 4조 5천억에서 지금 이제 그 4조 5천억 지금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4천억 원에 대한 10배를 주고 있는 건데 연간 당기 순이익에 10배를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업황이 돌아서 올라가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20배 내지 30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밸류에이션이 도대체 얼마에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오히려 피크, 지금 한 8조 원까지 갔던 그 전고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분위기를 봤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화학이나 철강들이 소외됐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면은 4천억에서 2조까지 당기 순이익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8조 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근데 지금 4조 5천억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18조 원, 15조 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싸다. 네. 그런데 불이 붙었다. 지금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좀 불씨를 우리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1년 반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 줬는데 그렇다면 이 작은 불씨가 모든 업종으로 번지기까지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화학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진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 네. 점도 중요한데 이런 퀄리티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이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부가로 자꾸 바꾸고 있어요. 고부가 비중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은 이렇게 흔히들 보면은 범용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수출 비중이 낮다 보니까 아시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범용 플라스틱 위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범용 고부가 비중도 한 30% 이상씩 평균적으로 다 올라왔는 상태에서 더 고부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한 70% 이상을 고부가 제품으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의 성장 전략입니다. 화학 업종들의 성장 전략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익이 좋아진다. 지금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실적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크게 될 것이다라는 거하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한번 보면, 밸류에이션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S&P 500하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그림 자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테슬라가 보면은 이게 매출액이 100조입니다. 100조면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4천조를 받아요. 100조인데 4천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40배를 받는구나. 테슬라는 일단 100조인데 지금 보면 8배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8배는 이제 9배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8배. 하나는 40배를 받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화학업종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1대1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1대1 보기는 했는데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S&P 500은 100이면은 3배 정도를 받아요. 예를 들면 100이면은 300 정도의 배를 3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인데 4천조를 받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AI를. 근데 이제 테슬라는 100이면은 9배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쪽 밸류에이션 중에서 린데하고 듀퐁이라는 기업이에요. 린데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이렇게 화학이나 철강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요.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이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산업에 다시 공급을 해줘 판매를 하는 그런 특수가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파는 거죠. 재처리해서 파는 건데 이게 보면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아까 엔비디아는 40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냐면은 린데가 100이면은 7배 정도 받아요. 7배. 7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100이면 7배. 그 다음에 듀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저희들 보면 뭐 간단히 생각하면 동박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에서 전자재료 이렇게 진출하고 그다음에 수처리 깨끗한 물을 만들려면 분리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막을 만드는 기업들. 그러니까 다우케미칼하고 듀퐁이 합병해서 이렇게 나온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띄어내서 나왔어요. 범용은 다우케미칼한테 다 주고. 근데 거기는 100이면은 어느 정도 보냐면 300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근데 아까 린데는 몇 배면 7배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7배, 3배가 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린데나 이런 듀퐁처럼 기업 구조가 지금 변신하고 있어요. 이미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30% 이상은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70%, 80%까지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다들 표방하고 있거든요. 왜냐니까 중국이 쫓아오니까 그 중국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을 수출을 잘하니까 오히려 고부가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근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뭐냐면 LG화학조차도 그러니까 LG와 그다음에 많이 올랐다는 금호석유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대한유화가 얼마냐면 중요한 게 아까 린데가 100이면은 7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100이면은 0.3배. 0.4배. 금호석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0.8이거든요. LG화학하고. 그러니까 100이면은 100도 못 받는 거예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진흙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근데 그럼 린데라든지 이런 듀퐁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지금 현재도 보면 거의 맞먹는 구조예요. 첨단 쪽에서는. 근데 그거를 더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개선됐다. 왜 그러냐니까 공급 물량이 줄고 아시아들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아졌어요. 항공 수요도 좋아지고 예를 들면 앞에 전방 산업도 좋아지잖아요. 전기전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면서 건설까지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소재가 좋아지는 그런 점도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의외로 밸류에이션이 100인데 어떻게 다른 데는 매출액이 100인데 어떻게 7배, 700을 가지? 100인데 최소한 300은 가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0 정도는 받는다는 거 아니야, 선진국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 선진국 구조보다 더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3, 0.4. 그러니까 10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시장에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보시면 이제 화학기업의 일종, 예를 들면 여기는 뭐 롯데케미칼이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기초화학을 제외하고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첨단 소재부터 수소 에너지까지는 전부 고부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미국에 갖다 놨더라면 평가가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거예요.
6배, 5배, 매출액 대비 5배, 매출액 대비 최소한 3배, 4배까지는 올라갔을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오니까 우리나라는 0.4, 100이면 0.4, 40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리밸류에이션 된다, 재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재평가 속도가 좀 빠를 것 같아.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지금 보면은 지금 고부가 비중을 76%까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분리막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뭐 초근무자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이런 쪽 다 고부가 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소재라든지, 수소 소재라든지 이런 기존 제품도 다 고부가 쪽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미국에 갖다 놨더라면 100이면은 300까지 갔을 건데 최소한 우리는 100인데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저평가 상태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는 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점, 그렇게 완전 투트랙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밸류에이션 현재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가치가 평가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 급등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고부가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는데 어제도 효성화학 쪽에서 특수가스 사업부를 이제 매각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특수가스라는 것도 우리가 고부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 고부가 사업이죠. 전 세계 3등이죠.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께서 밸류에이션 할 수 있어요. 이게 자 100이면 아까 제가 린데가 몇 번 700 받는다고 그랬죠. 네. 7이죠. 그럼 1,400억 정도가 나와요, 매년. 그러면 밸류에이션 얼마 주면 됩니까? 린데급이에요. 그걸 얼마 줄 수 있습니까? 그럼 7을 곱해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1조가 되죠. 근데 초기 단계거든요. 뭐 예를 들면 AI 들어가는 뭐 HBM이라든지 이런 데 특수가스 꼭 필요해요. 예, 세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조 4천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1조 4천억을 살 수 있다? 근데 아직은 최종은 가격이 확정이 안, 보도자료를 따른 효성그룹이 보면은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1,400억인데 1조 4천억, 이제 왜 그런 밸류에이션이 나온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도 놀래요. 왜냐니까, 와, 그러니까 1,400억인데, 그러면은 1,400억이면 밸류에이션이, 그럼 1,000억도 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판단은, 그죠? 근데 왜 1조 4천억을 시장에서 부릅니까? 왜? 선진국처럼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반도체용 세정 특수가스가다는 거예요. 전 세계 3등이니까. 1,400이면 1조 4천억까지 가는 거네. 오히려 10배 정도 주도 되는 거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들고 있는 화학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첨단, 고부가, 특수가스,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뭐 반도체 소재, 태양광 이런 소재 쪽으로 고부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우리 첨단 화학을 해야 이러는데 시장에서는 애써 무시를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10배씩 주고 앉아 있네. 매출액 대비 10배. 지금 초기 단계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부가 첨단 화학 바람이 불 것이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진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화학 쪽의 수혜주가 나올 수 있을지 정권에 따라서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쪽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오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금 재선을 하면은 그냥 네. 현재 구조로 갑니다. 그죠? 반도체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신재생 에너지를 중시 여기고 가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면 여기에도 고부가 첨단 화학 소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화학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인기가 많을 것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약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이미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원가를 절감했고 코스트가 낮아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보면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 태양광이 가장 설치량이 많았다. 과거 대비. 그래서 테슬라도 계속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재선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만약에 재선된다면 오히려 석유, 천연가스, 그다음에 이런 석유화학이나 천연가스 화학에 대한
범용에 대한 것도 많이 쓰게끔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높아지고 매출액과 이익이 많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AI에 대한 걱정을 해. AI를 전력을 어떻게 만들어주지? 천연가스 발전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첨단 화학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차홍선 대표님과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제 지표는 좋았지만 빅테크는 흘러내렸던 하루.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은주 앵커의 옷 색깔처럼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약간은 좀 승부욕의 장세가 이어졌던 만큼 좀 오늘은 눈치 보지 않고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 분위기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